박철 교수입니다. 국가안보 또는 전쟁과 평화, 전략이론 모든 것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없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핵은 너무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 발이 터지면 일개 도시가 거의 초토화되죠. 제2차 세계대전을 한번 회고해 보시면 그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4년 동안 그렇게 이 모든 국력과 군사력 총동원해서 노력했지만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핵무기 2발이 미국한테 승리를 안겨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따지면 핵무기 2발이 미국이 4년 동안 쏟아부은 재래식 전력 총합보다 많은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그거를 수십 개를 갖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걱정 안 한다고 그 위협이 없어지겠습니까? 사실은 위협이 있는데 걱정하는 것보다는 위협이 불명확할 때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서 대비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러한 나라들은 다 이 외침을 받지 않고 잘 번영을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지 않다가는 뭐 임진왜란, 정묘, 병자호란, 한일합방, 6.25 수시로 전쟁을 겪게 되고 또 다른 나라에 정복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뭐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현재 우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핵 위협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슬라이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비핵화 협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또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핵무기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없고 실제 북한은 자기는 자신들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제거, 즉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철폐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은 결렬됐고 북한은 지금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문제는 미국은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부터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시정연설에는 아예 북한의 단어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무관심하고 그 사이 북한은 계속 핵무력을 증강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가 가장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도 핵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협은 있는데 위기 시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만 감추는 타조나 꽁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협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뭐 사고 날 때까지 안전하다 하다가 사고 나는 그런 경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실제 우리 현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 합니다. 현 상황은 임진왜란 전에 조선 말 6.25 전쟁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최상의 상황이 될 걸로 생각하고요. 자체 준비는 전혀 없이 주변국이 어떻게 해주겠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에도 황준헌이라는 이 중국의 주 일본 그냥 외교관이 하도 답답하니까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주면서 너 이대로 한번 해라. 그렇게 조언도 했고 그 황준현이라는 사람이 묘사한 게 조선은 자기 집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그 불 모양이 이상해서 지저귀고 있는 제비나 참새하고 똑같다. 그렇게 사실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순간에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대책이 있나요? 핵무기를 공격 안 하겠다, 안 할 것이다. 민족한테 하겠느냐? 자기도 멸망한테 하겠느냐? 이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공격한다면 강도가 집 바깥에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죠. 저 강도, 들어와서 내 찌르면 자기도 감옥에 가는데, 그리고 저 강도는 원래 내하고 아는 사이라 절대 안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사실은 빗장을 풀고 잘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후회해봐도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핵무기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미동맹은 경시하고, 한일 관계는 파탄시키고 있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를 나중에 사실은 자기의 하나의 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형제는 버리고 다른 집 애한테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참 가당치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제가 이제 그 그림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에 다모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임금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그 자리에 좀 앉자 그랬습니다. 우여곡절 그때 앉게 됐어요. 다 굽어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연하게 위를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칼이 이렇게 말총에 매달려 있더라. 이 위험한 상황을 얘기하는, 언제 칼이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1962년도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인류 전체가 핵무기라는 이러한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달려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케네디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보다 한국이 더욱 위급하면 위급했지 더 위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경과인데요. 이제 북한은 많은 사람들 최근에 개발한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6.25 끝나자마자 바로 개발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쓴다, 안 쓴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60년대 실험용 원자로도 받아들이고 80년대에 이 영변의 핵 발전소를 완공을 해서 가동을 함으로써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들통이 나서 그때부터 이슈화가 된 거지, 핵무기 개발은 그 전부터 시작해 온 거죠. 그래서 90년대 들통 나니까 94년대 미국하고 미국 제네바 회담을 맺으면서 우리 핵무기 개발 안 한다. 핵 발전소 다 부수는다. 그 대신 네가 뭐 핵 발전소 지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간 보내고. 그다음 육자회담을 개최해서 2005년도에는요.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라고 했어요. 물론 안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반을 해서 핵무기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해서 이제 2006년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을 했고, 지금까지 6차례를 통해서 이제 수소폭탄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11월 28일 우리는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능력을 갖고 있을지는 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20개 내 60개. 지금 현재 이제 미 과학자협회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데 거기서는 25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5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러시아 전문가에 의하면 1년에 7개 내지 10개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폭탄도 만들고 그걸 소형화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한국 어디든지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변 핵 발전소가 지난 그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걸 폐기해봐도 지금 농축 우라늄을 다른 데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북한은 뭐 일본, 괌은 물론 미 본토도 공격할 수 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거죠. 너 한국을 지원하면 본토, 너 도시에 이 핵폭탄 터뜨리겠다. 그럼 미국이 보복하겠다고. 보복해라. 우린 잃을 게 없다. 너는 더 잃을 게 많을 것이다. 너는 이 로스앤젤레스하고 북한 초토화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꾸죠. 이것이 핵 억제 전략에 대해서는 최소 억제라고 합니다.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게 하고 있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영국과 프랑스 집니다. 그렇지만 그 잠수함이 가서 미국이나 러시아의 1개 또는 뭐 2개 도시는 완전히 폭파시켜도 위협함으로써 핵전쟁 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많습니다만 어느 것도 하나도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약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하나에 특효하겠다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는 응징적 억제입니다.
공격하면 초타시키겠다. 북한을 초타시키겠다. 그게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최대 억제입니다. 최대한의 피해를 주겠다. 너 공격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주겠다는 거죠. 최소 억제는 뭡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한테 너가 만약에 한국에 핵무기 공격을 가한다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는 완전히 우리 죽이겠다. 우리가 핵공격 당하는 것에 비해서 김정은 죽이는 것은 진짜 최소한의 피해밖에 되지 않죠. 그렇지만 북한으로서는 그것이 워낙 소중하니까 핵공격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제 타격을 해야 돼. 적이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핵공격을 받고 나서 공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해발 소용도 없고 그 전에 없애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북한이 고체 연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5분 정도면 바로 공격이 가능해요. 5분 내에 북한 핵공격 징후를 받아서 파괴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방 공격이라고 해서 북한이 공격할 징후가 없지만 공격할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없애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별로 대비를 하지 않는 야밤이나 기습적으로 공격해야 없앨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방어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뭐 MD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만, MD라는 말은 콩글리시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그것은, 북한이 핵미사일 쏜 공중에서 요격하는 거죠. 요격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요격은요, 간단하게 뭐냐면, 총알로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미사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또 더 강력한 엔진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서 맞추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는 것을 맞춥니다. 예를 들면 뭐 사드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북한 노동 미사일이 한 마하 15의 속도로 공격해 옵니다. 그것을 사드라는 마하 8 정도의 이 미사일과 정면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제 사파로 그리면 응징, 선제, 방어를 이렇게 이제 제가 연결하고 있는데요. 응징은 네가 나를 쏘면 네 가족까지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고, 선제는 상대방이 총을 뽑기 전에 뽑으려 그럴 때 빨리 뽑는 것이고, 방어는 방탄조끼를 입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한국에 적용을 해서 한번 볼까요? 한국은 이 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핵공격 응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합니다. 그것을 확장 억제라고, 확장이라는 뭐겠어요? 미국에 적용하는 억제 개념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확장해 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extended family 들어보셨나요? 그는 family를 더 광의의 family라고 말합니다. 광의의 억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선제 타격 예방 타격에서는 타격 능력은 충분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F-35도 사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호크도 사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보, 북한이 언제 쏘는지, 어디에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느냐. 또 사실은 국민들의 결의도 문제입니다. 국민들 과연 우리가 이제 실패하면 핵공격 받잖아요. 그러한 위험성을 강구하면서라도까지 과연 이 결심을 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냐 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방어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미국의 MD 참여다. 이렇게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도미사일은 자기한테 오는 것만, 미사일 방어는 자기한테 오는 것만 막 방어합니다. 왜냐하면 총알을 정면을 맞춰야 되는데, 옆으로 가는 총알을 맞출 수가 없죠. 아까 말했잖아요. 마 15, 20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탄을 따라갈 수 있는 마 30, 마 40이 나오는 엔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배치된 것이 무슨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이 범세계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본토를 막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막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모든 미사일 방어는 자기한테 공격해오는 미사일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가, 이게 단거리로 오면 요격 시간도 안 되고 이 고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참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사파로 표시하면, 응지보복 한다고 그랬는데 대포가 없는 거죠. 선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눈이 좋아야 빨리, 총은 빨리 뽑는데 봐야 총을 뽑지 않겠어요? 근데 방어도 뭐 방탄조끼 있다고 그랬는데 마침 실제 보니까 방탄조끼 아직 못 만들었답니다. 듣기에 굉장히 불편하시고 답답하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부정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정부가 그렇게 고심한 겁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없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으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타조나 꽁하고 똑같다는 겁니다.